자, 이번 시간은 194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 특히 이제 시간관리에 관한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출제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지를 여러분 한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아래 제시 상황을 보고 제의가 선택한 교통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영화 제작자 홍보부 사원 제의는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제 개막제에 참가하고자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다. 당일 부서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회의 종료 시각은 오후 2시다. 그리고 이 개막식은 2시부터 8시까지 하네요. 그리고 종료 2시간 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18시죠. 18시 이제 오후 PM 6시를 말하는 겁니다. 6시까지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에 가야 돼. 4시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공항까지 그리고 기차역까지.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이제 공항을 거쳐서 가는 거랑 KTX 두 가지 방법뿐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 이제 고속버스. 우리가 2번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뿐이 없는 겁니다. 자, 몇 시간 내? 4시간 내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공항까지 가는데 좀 많이 걸려요. 서울역까지 가는데 별로 안 걸려. 근데 이제 실제로 소요 시간은 비행기는 55분이 안 걸리는데, 이것은 바로, 150분이나 걸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죠. 그리고 또 비행기는 화목만 뜨고 매일 떠. 근데 여기서는 또 아까 보니까 목요일이라 비행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발 시간은 이제 제약적으로 4시 30분뿐이 없어. 그리고 또한 이것은 KTX는 4시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공항 아니면 김포공항 가면 이제 김해공항에 내리겠죠. 또 이제 부산역에서 김해공항에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 또 이제 공항에 내렸을 때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냐 또는 택시를 타고 갔냐 도시 철도를 타고 가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냐, 버스,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느냐, 또는 버스를 타고 가느냐, 그다음에 도시 철도를 가느냐 세 가지입니다. 역은 네 가지, 그리고 이 공항에서는 비행기를 타면 네 가지, 그리고 바로 KTX 타면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고려해야 돼요. 시간까지 고려한 다음에 바로 이제 6시 이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조합을 따지라는 겁니다. 조합.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통편 뭘 건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기를 보다시피 이제 KTX 버스, KTX 택시, KTX 도시철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건 시간만 고려하면 돼. 시간만 고려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시작. 일단 6시 전에 도착해야 되고, 도착한다면 어느 게 더 빠른지.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아마 도착하는 조건이 하나뿐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KTX 버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 2시에 떠나면 서울역까지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3시, 오후 3시에 우리가 역에 도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시 정각에 떠나니까 거기서 150분 뭐죠? 이것은 2시간 반이죠. 그러니까 5시 30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산역에서 30분 여유뿐이 없어. 자, 30분 여유가 있는 것은 요것뿐이 없죠. 그죠? 요 택시뿐이 없어요. 택시.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택시까지 했을 때 6시에서 딱 도착할 수 있어요. 어떨 경우 이제 이 KTX는 택시뿐이 안 되죠. 다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부산 KTX는 여기가 40분 그리고 여기 38분이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2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비행기가 되냐 안 되냐를 고려해 봐야 돼. 비행기. 자, 비행기는 될까 안 될까? 자, 비행기 이제 김포공항까지 1시간 하고 2시간 10분 걸리는데, 그건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이, 일단 이거 김포공항에서는 이것뿐이 없잖아. 우리가 4시 반에 떠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이것은 2시간 10분이기 때문에 아까 2시에 끝났죠. 그러면
4시간, 4시 반차일 때 비행기를 탈 수 있어. 그럼 55분에 도착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되면 이것은 14시니까 5시 25분, 5시 25분에 도착하는 거죠. 일단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는 다시 25분에 도착해요. 그럼 여기서 35분 걸리는 우리가 공항에서 가는 거. 이거 안 되죠. 50분 안 돼.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35분 만에 도착해야 될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가는 시간, 이건 짧지만 김포공항까지 가는 시간과 또 이거 보면 가서 또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 비행기가 항상 떠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공항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가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유일하게 뭐죠? KTX와 택시만 된다는 거야. KTX와 택시만 된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그나마 좀 쉬운 것이 왜냐면 이것은 이제 시간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시간만. 아주 비슷한 문제가 그 다음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 있어요. 최저 운임 또는 최단 시간. 근데 여기서 최저 운임 최단 시간인데 여기서 또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오후 3시에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돼. 오전 10시에 떠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4시간. 4시간 안에 도착하면서 첫 번째 방법은 최저 운임, 그 다음에 최단 시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최저 운임. 근데 여기서 최저 운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4시간 안에 도착하면서 최저 운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좀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 최단 시간은 뭐 시간만 고려하면 되죠. 운임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운임과 바로 이제 시간을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아까보다 조금 더 그죠? 발전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통수단이 이렇게 우리가 A, B, C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A, B, C를 예를 들어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대략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냐, 그죠? 뭐 택시냐, 뭐 지하철이냐. 물론 거기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게 빠를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지하철, 택시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버스, 지하철, 택시는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A, B, C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A시에서 B시로 가는 이제 교통수단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회사에서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3가지, 비행기, 고속버스, 기차 이용하는 방법 3가지. 또 거기서 고속버스에서 그제 다시 회의장까지 가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 시간과 운임,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제 최저 운임과 최전 시간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최저 운임을 생각한다면 우린 최저 운임은 이제 여기서 보면 고속버스가 그지 가장 싸죠. 그러면 이것이 4만 원이기 때문에 그럼 고속터미널에서 회사까지 가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쌉니다. 1,000원. 그리고 4만 원. 다음에 고속버스에서 회의장까지 15,000원. 이게 싸긴 제일 싼데 문제는 4시간 만에 들어가야 된다면 240분 걸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210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210분, 230, 240 그러면 이 시간이 나오지 않죠. 싸긴 고속버스가 가장 싼데 그제 시간이 고속버스 갖고는 도저히 이 4시간 동안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차입니다. 기차 이거 5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140이 들어갑니다. 140분.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자 공항까지 가는데 여기 ABC 역까지 기차역까지 가는데 ABC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좀 시간이 짧죠. 시간이 짧은 거 다음에 15분 1,0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분. 그 다음에 역에서 이걸 고려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걸 구해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5에다가 여기 5에다가 155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죠. 여기 140분 기차 240분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15분 자 여기서는 가장 싼 거 30분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30분 30분 들어가더라도 이제 185분이 되잖아. 185분. 따라서 우리는 1번에서는 최저운임을 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아까 C죠. 그래서 답은 C. 그 다음에 C에서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에 마지막은 A. 요게 싸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답은 기치, 기차 A라고 하는 걸 고르면 돼. 앞에선 C, 두 번째는 기차, 마지막엔 A. 근데 지금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최단 시간을 고려해야 되거든. 최단 시간. 아까 최저임은 했습니다. 아까 이것이 최저임이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최단 시간. 자, 시작해보세요. 최단 시간. 그러니까 최단 시간은 이제 아까 고속버스는 안 됐으니까 비행기랑 기차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기차를 따지면 이제 최단 시간은 이게 되겠죠. 이거. 아까 요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최단 시간을 계산하니까 아까 요거만 이제 비싸졌지만 이것이 20분이 되죠. 20분. 그래서 최단 시간은 이제 170분이 됩니다. 170분. 기차로는 170분. 근데 아까 고속버스는 안 됐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과연 되느냐를 구하는 거야. 이제 운임은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시간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비행기로 갈 때는 이제 좀 조건이 좀 더 하나 붙는 것이 뭐가 붙냐면 여기 탑승 수속 시간이 35분이 걸리고 공항까지 가는데 최단 시간 이거죠. 이거. 30분 시간만 따져야 될 테니까. 그리고 요거 90분의 탑승 수속. 그 다음에 공항에서 가는 최단 시간 25분이죠. 25분. 근데 벌써 요거 두 개 더하더라도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125분입니까? 요게 도 125분인데 자, 이거랑 차이가 이제 15분 차이가 납니다. 기차랑 15분 차이인데 벌써 여기서는 30분과 15분 똑같죠. 15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 25분과 20분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짧잖아. 그래서 얘가 170분이라면 아마 얘는 175분이 나올 것 같아. 누군요? 바로 이것이 비행기는 운임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운임 생각하지 않더라도 시간까지도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여기서 C 똑같지. 여기 C 이건 똑같죠. C 그다음에 기차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최단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A가 아니라 B죠. B가 됩니다. 그러니까 C 기차는 똑같은데 앞에서 A, B만 차이가 나는 답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보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걸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볼 만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3번. 이게 자원관리 능력, 예산관리 능력인데 자, 이건 여러분과 그 전에 한번 해본 것이 이것이 게임이론 있죠. 게임이론. 게임이론으로 한번 해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론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B가 둘 다 유공 두 개를 뚫으면 A와 B의 이윤은 각각 40만 원씩 되는데 자, A가 하나 뚫고 얘가 두 개 뚫으면 그지? B한테 더 많은 이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겠죠. 근데 둘 다 하나 뚫으면 50만 원인데 둘 다 하나 뚫으면 50만 원인데 여기서 B가 더 뚫으면 B가 이윤이 증가되죠. A가 더 뚫으면 A 이윤이 증가돼. 근데 둘 다 뚫으면 이윤이 또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떤 석유가 나오는 그런 것이 좀 고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공을 뚫는 데 비용. 유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구멍을 뚫는 거죠. 석유를 퍼내기 위한 원유를 퍼내기 위한 구멍을 뚫을 때 그때 이것에 대한 게임 이론을 우리가 하는 거야. 앞에서 여러분과 게임 이론에 대한 우월 전략 균이라는 걸 해봤잖아. 자,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자, 이 게임 이론은 앞에서 우리가 용의자의 딜레마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A가 유공을 두 개 뚫었을 때 얻는 이유는 40 아니면 60. 하나 뚫었을 때 얻는 이유는 30, 50. 이게 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유공 두 개 뚫는 것이 우월 전략이라고 합니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 이게 다 크기 때문에. 근데 B도 마찬가지야, B도. 유공 두 개 뚫으면 이것은 40, 60. 이렇게 있는 거죠, B는. 자, A는, 유공 하나 뚫으면 30, 50. 얘도 30보다 40 크기 때문에 얘도 우월 전략이지? 유공 두 개 뚫는 거야. 그럼 결국 이제 둘 다 뚫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가죠. 근데 사실 보면 둘 다 하나 뚫는 게 가장 유리하죠. 하나씩 뚫으면 전체가 100인데 이건 합쳐서 80분이 안 되잖아. 이건 90이고. 이게 이제 어떤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 뚫은 게 유리한데 하나 뚫을 수 없다는 거야. 왜? 내가 하나 뚫으면 남이 두 개 뚫으면 나는 손해보고 상대방은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개 뚫을 수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의다 딜레마 둘 다 끝까지 부인하면 그지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들어오는데 자백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내가 부인하고 상대편이 자백하면 나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형량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용의다의 딜레마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게임 이론 중에서 우월 전략균형, 우월 전략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구해봤어요. A 회사가 유공 하나를 뚫어 두 개 유공을 갖고 하나를 더 뚫어. 일단 여기 이 상태인 거죠. B 회사가 한 개의 유공을 갖게 되면 A사의 이유는 최대치가 된다. 맞죠? 먼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 더 뚫으면 $60로 최대로 되는 거야. 두 회사 유공의 개수의 합이 적을수록 이윤의 합은 커진다. 맞죠? 아까 여기 두 개, 여긴 네 개, 세 개, 두 개 점점 100, 90, 80이기 때문에 맞게 되는 거야. 다음에 A 회사와 B 회사의 이윤의 차이가 최대치는 A사가 얻는 최대 이윤보다 크다. A와 B의 이윤의 최대치는 떠지는 이윤의 최대치는 30이죠. 이건 30이죠. 30. A사가 얻는 최저 이윤. A사가 얻는 최저 이윤은 이것도 30이잖아. 여기 30 있죠. A사가 있는 최저 이윤이 여기 30이잖아. 이거보다 크다. 아니죠. 같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윤의 차는 여기서 우리가 30. 최저 이윤도 30. 그래서 이게 틀리는 거야. 한 개와 두 개 B 이윤의 차이는 $100,000다. 유공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여기 유공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B 요거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요거죠. 30과 40. 여기 $100,000죠. $100,000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게 됩니다. 아무튼 세 번째가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되게 됐어요. 자, 이거 6월 전략, 게임 이론, 그리고 용의다의 딜레마 우리가 같이 나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정교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어떤 도로를 뚫을 건가 또는 철도를 할 건가 이렇게 5가지 대안이 있어요. 여기다 어떤 터널 구간과 교량 구간 그리고 총 길이 그리고 사회적 손실 비용.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매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식의 손실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한 매연에 대한 손실 또는 포장이 어떤 일종의 다시 공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소요 감가상각이 더 크다는 거죠. 철도보다 어떤 도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왔어요. 터널 구간, 교량 구간, 일반 구간인데 각각 터널 구간은 1km당 터널 구간은 1km당 1,000억, 교량 구간은 200억, 그리고 일반 구간은 100억이 된다. 이게 총 길이가 이렇다는 거지 이것이 일반 구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구간이 있지만 요때 1.5에서 20에서 1.5를 빼니까 19.5가 일반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일반 구간 계산을 다시 해야 돼. 1.2에서 1.7을 빼죠. 1.7을 빼니까 이것은 8.3이 되죠. 8.3. 0.5를 되니까 9.5. 1.7을 빼니까 이제 8.3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것이 일반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다 이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그것이 20년 동안이니까 여다 곱하기 20이 들어가죠. 20 곱하기 20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1년간이기 때문에 곱하기 20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각각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걸 한 다음에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도 보였고 앞으로도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계산을 해서 할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구하면 여기 이제
1.2 곱하기 1000이 들어가는 거고 1000 플러스 여기 0.5 곱하기 200이 들어가는 거죠. 200 플러스 요건가 8.3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여기 16 곱하기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지 A 계산법이에요. A 계산법. 그럼 C 계산법은 어떨까요? C 계산법은 26이죠. 요것뿐이 안 들어가 여기 26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 3 곱하기 20이 들어가는 거죠. 3 곱하기 20. 그러니까 요거는 클지 모르지만 요게 워낙 싸잖아요. 그치? 예, 그래서 이게 워낙 100이기 때문에 26 곱하기 100. 자, 이제 지금 쟤는 여기는 도로 A랑 철도 C만 해봤거든. 철도 C. 근데 철도 C가 워낙 작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특히 이거 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도로보다는 철도가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네요. 그죠? 이거네요. 여기. 지금 요것은 이제 이것은 도로고 철도는 더 많이 걸리죠. 당연히 많이 걸렸네. 철도는 이것이 1200이 들어가고 이것이 400이 들어가고 이것은 1km당 이게 80이 들어가네요. 80. 이건 더 작네.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80이 되겠네요. 80 이렇게. 그지? 80. 철도는 일반 구간은 더 하고 자, 교량과 터널 구간은 그지? 더 많이 들고 이렇게. 이거는 일반 구간은 도로의 경우는 1200, 100. 그지? 여기서 철도 같은 경우는 1200, 400, 80. 그러니까 일반 구간은 철도가 덜 든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로 계산해 줘야 돼. 이거로. 자, 그럼 여러분이 계산한 결과가 뭐가 나오죠? 그래요. 해보니까 이거 뭐 철도에 대한 어떤 경제성을 강조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거 사회적 비용, 손실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철도역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KTX를 한번 타고 가면 뭐 소나무 뭐 몇 그루에 해당되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뭐 절감된다라는 우리가 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은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내용도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 같은 건 자동차에 따른 손실이 크고 철도 같은 거는 적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똑같이 이동했다고 봤을 때. 그래서 철도를 강조되는 과정에서 답은 이제 철도 C가 나오죠. 자, AB도 계산이 되겠지만 AB보다는 특히 이제 이런 계산, 얘는 이게 더 세잖아. 훨씬 세기 때문에 똑같은 것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쉬워 가격이 더 적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제가 계산하기에 이제 철도 C가 나오고 있어요. 자, 5번, 6번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연비에 관련된 내용과 같이 나오는 문제가 종종 나와줍니다. 지금 이제 A는 이 휴가 때 전국의 유적지를 답사해야 한다. 자료 1과 자료 2는 A를 중심으로 A가 갈 유적지의 위치와 유적지 간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집에서 막까지 거리 80, 집에서 라까지 거리, 집에서 나까지 거리, 가까지 거리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집에서 가까지, 여기가 60이라는 거지. 60 이렇게 60. 그래서 가에서 막까지 거리, 이것이 70. 여기 70이랍니다. 70. 이렇게 거리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는 것은 연결이 없다는 거죠. 숫자에 있다는 것은 이 연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국도냐 시내냐 고속도로냐 우리가 비포장도로에 따라서 국도는 연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그죠? 이게 시내가 이제 연비가 높은 거죠. 연비가 높다 낮다? 연비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이것은 1리터로 갖고 14km 가는 거고 이건 1리터로 8km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속도로가 가장 좋겠죠. 1리터 갖고 바로 이제 20km를 가는 겁니다. 연비는 1리터로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리. 이 연비에 관한 문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리터당 1,500원이 들어갔을 때 가장
적은 그런 비용, 연료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연비를 구할 때는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뭐 거리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지? 이게 두 번째 해당되는 어떤 그 연료비를 구할 때는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연비도 중요하죠. 연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짧은 거리를 가고 웬만하면 이것처럼 그죠? 이것처럼 시내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이게 연비가 나쁘기 때문에 고속도로랑 우리가 국도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최단 거리.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유적지를 답사하려고 하는 거죠. 단 이게 있을 때마다 답이 틀린데 우리가 어떤 유적지를 간다면 집으로부터 유적지를 이동하겠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끝에 마지막 유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로 계산해요. 다시 집으로 이동하는 건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것이 우리가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 우리가 답을 봤을 때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 다음 여기서 A가 최단 거리를 이용했다고 볼 때 A가 이동한 거리는 모든 유적지를 둘러본다 그랬어요. 집에까지 돌아오진 않은 겁니다. 집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유적지만 모두 둘러봤을 때 최단 거리를 구해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이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두 번째 이 연료비까지 계산이라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집으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그지? 그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참고로 그지? 이거 같은 경우 이게 몇 리터가 사용되냐 한다면 이게 리터당 14kg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70kg다면 70kg를 14로 나누죠. 그럼 이것이 리터가 나오는 겁니다. 자, 14kg, 1리터당 14kg 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70. 만약 70kg를 국도로 간다 그러면 14로 나누면 이것이 리터 나오는 거예요, 리터.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작은 거. 어차피 거기서 곱하기 휘발유 값은 모두 1,500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1,500원을 곱할 필요 없고 가장 적은 연료를 양을 구하면 돼. 연료량. 두 번째 문제죠. 이제 거기서 여섯 번째 문제는 가장 적은 연료량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1,500원 구할 필요 없어요. 곱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여기까지 건너뛰면 다 못 가기 때문에 그지? 어쩔 수 없이 마로 가면 어떨까? 라마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최단 거리 다 가야 될 테니까 이 가로 시작된 거 물론 이 나로 시작되지만 요 가에서 집에서 나가 70이고 이게 60이기 때문에 이게 더 짧죠. 그래서 집에서 가는 나보단 이 가가 더 짧고 나머지 뭐 마부터 시작했다가는 이동이 다 없잖아. 집으로 다시 왔다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방법이 유일하게 짧은 거리 같거든요. 자,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보면 이제 집에서 가가 이거죠. 이게 60. 그래서 가에서 라 이게 100. 라에서 마는 이거죠. 라에서 마기 때문에 이거죠. 50. 라에서 마 50. 자, 마에서 다 이거죠. 이거 70. 다에서 나는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계산 요걸 모두 더하는 것이 여기서 원하는 그지 바로 이제 5번 답이 될 것 같아요. 5번 답. 이 5번 답이요. 그래서 이걸 모두 구해보면 여러분 답은 뭐가 나오죠? 이걸 구해보면 이것이 320kg가 나옵니다. 320. 그래서 5번은 320이 답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답은 뭘까요? 아까 말했지만 연료가 제일 적게 되는 겁니다. 휘발유는 1,500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연료비를 구하랬으니까 나중에 1,500을 곱하면 돼. 하지만 곱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연료량을 먼저 구해줘야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 있죠? 지금 구하는 이 방법으로 연료량을 구해줘야 돼. 자, 한번 해볼래요? 이것도 연료량을 구하기 전에 먼저 코스를 먼저 구해야죠. 코스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참고로 아까는 이렇게 시작됐죠? 근데 이거랑 무슨 차이 날까요?
집에서 가와 나는, 그지, 가보다는 이제 나가 더 길죠. 길지만, 이 나는 뭐고, 나는 이제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그지? 나는 고속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가는 여기 시내죠. 가는 시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집에서 가까지 가는 거리는, 집에서 가까지 가는 거리는 60인데, 그때 연료는 얼만큼 사용되냐. 이게 시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만큼, 14분의 이만큼 사용됩니다. 연료가. 하지만 요거, 집에서 나를 가면, 나는 70인데, 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20죠, 20. 이렇게 되죠. 이게 더 큽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거리는 더 길지만, 연비가 시내이기 때문에 또 이건 또 14도 아니고 이제 시내이기 때문에 이게 8이겠네요. 8.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크죠. 계산할 필요 없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야. 집에서 아까는 거리상으로는 가가 가깝지만 거리상으로는 연비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60km를 시내는 8k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거보다 이 나를 가는 것보다 나는 더 멀지만 고속도로고 이것은 바로 시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료가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은 답은 뭐가 되냐? 아까랑 이렇게 시작됐다면 이제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꾸로 마, 그 다음에 가로 끝납니다. 아까 가는 코스랑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한 시내를 피한 거죠. 시내를 피하려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가 이제 각각 거리를 여기서 아까 말한 이제 이 거리가 있죠. 이 거리를 모두 거기에 해당되는 연비가 있죠. 연비로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20분의 70이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나에서 타면 뭐가 될까요? 8분의 40. 이게 40이잖아. 40인데 여기서는 시내잖아, 시내. 어쩔 수 없이 8분의 40. 그 다음 다해서 마는 이것은 14분의 70 이렇게. 그 다음은 20분의 50 이렇게요. 자, 그 다음은 플러스 20분의 100. 마지막 6대까지는 여기 이 고속도로죠. 20분의 100이 됩니다. 플러스 20분의 100. 20분의 100. 이걸 모두 더하면 이것이 연료야. 리터. 거기다 곱하기 얼마? 1500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조금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연비를 이용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자주 보이고 있어요. 연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자원 관리라고 나오는데 문제 해결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 유형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바로 이제 요 두 번째 걸 구해보면요. 그지? 요걸 구해보면 이것이 31,500에 나옵니다. 31,500. 답은 2번이지, 2번. 아까 이것은 3번으로 3,200km 나옵니다. 320km.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을 이어서 바로 이제 이 7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